2020년 4월 4일 명상여행 10일차입니다.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수행을 잘 마쳤습니다. 중간에 집 주변에 가지치기 하고 잡풀도 제거하면서 봄맞이 정원 손질로 주말에는 일이 많습니다. 텃밭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많은 일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오랫동안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이 있어서 마음이 쉬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오늘은 낮잠도 자고 정원 손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쉬면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수행도 일도 너무 강하게 몰아가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휴식과 일과 명상을 조화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속성은 더 많겠지만 또 이해한 것이 많아지면 몇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만들어지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해입니다. 즉, 들어서 아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스승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명상 수행을 하기 전에는 많이 보고 들어야 합니다. 명상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나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기초 없이 바로 명상에 들어가면 마음가짐이나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지혜입니다. 명상하거나 일상 중에 알아차림할 때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또는 글을 읽거나 명상 강의를 듣다가도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해한 것이 생겼거나 평소에 무의식에서 궁금했던 것이 갑자기 일어났고 지혜의 힘이 생각을 통해서 탐구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 점점 탐구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명상을 해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리석은 생각이 줄어들고 지혜를 탐구하는 생각은 늘어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지금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졸릴 때도 몸이 졸리는가 마음이 졸리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관찰해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피곤함과 고통의 함정들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훈련이 되면 무기력함, 불안함, 긴장감,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안한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하는 지혜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회를 키우는 2가지 방법은 첫 번째, 법문을 들으면서 명상하기입니다. 저는 명상이 잘 안 될 때는 마음에 관한 법문을 틀어놓고 명상을 합니다. 법문 듣다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기면 그때 명상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호흡을 집중하기보다는 앉아서 마음을 관찰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미세한 마음이 더 잘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 일기 쓰기입니다. 마음이 편할 때는 일기를 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 무기력할 때, 화가 날 때는 마음 일기 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기를 솔직하게 쓰면 좋습니다. 솔직하게 일기를 쓰다 보면 화가 가라앉거나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마음의 감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결론적으로 기성전 해결이라는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무기력한 마음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무기력한 마음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무기력한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무기력한 마음을 관찰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화가 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의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났다면 생각하는 지혜를 써먹어야 합니다. 이때는 조건이 되니까 일어나는구나.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구나. 무기력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나와 무기력한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무기력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오랜 시간 동안은 마음에 남아있어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해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한다든지 활발해질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생각하는 지혜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명상 수행에서 오는 지혜, 즉 통찰지입니다. 통찰지는 앞에서 얘기한 균형과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통찰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체험이 없는 관계로 이론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아차림, 지혜, 고요함, 노력이 완벽히 균형을 맞출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꾸준한 명상 수행과 문해 사회가 성숙되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벼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할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개념을 알고 명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수행의 목적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목적 가운데 지혜의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개발 안에는 마음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행하면서 느낀 생각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